양극성 장애, 바이폴러 디소더, 흔히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기분, 에너지, 활동 수준의 극적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정신질환입니다. 조증, 메이니어 또는 경조증, H와 이피오메이니어과 우울증, 디프레션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분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핵심적인 임상 양상입니다. 이 질환은 단순한 감정 기복을 넘어 개인의 사고, 행동, 기능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초래하고 높은 자살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많은 서적, 논문 그리고 학술지들은 양극성 장애의 원인, 진단, 치료, 그리고 장기적인 경과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방대한 지식을 종합하여 양극성 장애에 대해 소상하게 서술하고자 합니다. 1. 양극성 장애의 정의 및 분류. 양극성 장애는 미국 정신의학회 APA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질병분류 ICD-11에 따라 진단됩니다. 핵심은 조증 또는 경조증 사파와 우울증 사파의 존재입니다. 양극성 장애 제1형 바이폴러 I 디소더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조증 사파 매닉 에피소드를 경험한 경우에 진단됩니다. 조증 사파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거나 팽창되거나 과민해지는 상태가 적어도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할 경우 정신병적 증상, 환각, 망상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증 사파 전후로 우울증 사파나 경조증 사파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제1형 진단에는 조증 사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양극성 장애 제2형 바이폴러 II 디소더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우울증 사파 메이저 디프레시브 에피소드와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경조증 사파 HYPOMANIC 에피소드를 경험한 경우에 진단됩니다. 경조증은 조증과 유사하지만 증상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 기간이 짧으며 최소 4일,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제2형은 조증 사파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타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이외에도 증상이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예, 순환성 장애, CYCLOTH와 EMIC 디소더나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해 유발된 양극성 장애 등 다양한 A형이 존재합니다. A. 임상 양상 및 증상. 양극성 장애의 증상은 크게 조증 사파, 우울증 사파, 그리고 혼합성 사파로 나뉩니다. 2.1. 조증 사파 매닉 에피소드. 조증 사파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포함합니다. 기분,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거나 팽창되거나 과민한 기분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지속됩니다. 환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거나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활동량, 목표 지향적인 활동, 직업, 학업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목적 없는 정신 운동성 초조가 나타납니다. 잠을 거의 자지 않아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고의 비약,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즈, 즉 생각이 매우 빠르게 전환되고 논리적 연결이 부족해집니다.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행동, 충동적인 행동이 증가합니다. 과도한 소비, 무분별한 투자, 성적인 문란함, 위험한 운전 등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동을 합니다. 2.2. 우울증 사파, 디프레시브 에피소드. 양극성 장애 환자는 조증 사파만큼이나 우울증 사파를 자주 경험하며 우울 사파가 조증 사파보다 더 길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 거의 매일 하루의 대부분을 우울하거나 슬프게 느낍니다. 즐거움이나 흥미를 잃어버리는 무쾌감증, ANHDONIA 나타납니다. 활동량, 피로감과 활력 저하를 느끼며 심한 경우 신체적인 움직임이 느려지는 정신운동 지연이 나타납니다. 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에 빠지며 죄책감, 무가치감, 절망감을 느낍니다.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신체적 증상, 식욕 및 체중 변화, 수면 장애, 불면 또는 과수면, 집중력 저하 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2.3. 혼합성 사파 믹스트 에피소드. 혼합성 사파는 조증과 우울증의 증상이 동시에 또는 매우 빠르게 교차하여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극도로 들떠있는 동시에 깊은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자살 위험성이 특히 높습니다. 3. 양극성 장애의 원인 생물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 양극성 장애의 원인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1. 유전적 요인.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로 유전적 소인이 매우 높습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의 직계 가족, 부모, 형제자매, 자녀의 이 질환을 앓을 확률은 일반인보다 약 10배 이상 높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 명이 양극성 장애를 앓으면 다른 한 명도 걸릴 확률이 407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는 유전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특정 유전자의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관련 유전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3.2. 신경생물학적 요인.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도파민, 다퍼마인, 노르에피네프린, NOREPINEPHRINE, 세로토닌, 서로토닌 등의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기능 이상이 기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증 사파 시에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과도한 활성이 우울증. 사파 시에는 이들의 기능 저하가 관찰됩니다. 또한 뇌 구조 및 기능의 이상도 보고됩니다. 변연계, LIMBIC 시스템과 전두엽 피질, 프리프런털, 코텍스 등 감정 및 사고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의 비정상적인 활동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 저하 또한 중요한 병태 생리 기전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3.3. 환경 및 심리사회적 요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들은 양극성 장애의 발병 및 재발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심각한 대인관계 갈등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유전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조증 사파를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술지들은 수면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재발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합니다. 4. 진단 및 감별 진단. 양극성 장애는 진단이 매우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특히 우울증 사파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요 우울 장애,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더로 오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오진은 환자가 양극성 장애에 효과적이지 않은 항우울제만 복용하게 만들어 오히려 조증 사파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력, 특히 조증 또는 경조증 사파의 유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환자 본인은 경조증 상태를 기분이 좋고 생산적인 시기로 인식하고 병적인 상태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약물 남용, 특히 각성제이나 기타 정신과적 질환, 예, 조현병, 경계성 인격장애과의 감별 진단도 중요합니다. 5. 치료 방법, 약물 치료와 심리사회적 치료의 병행. 양극성 장애는 만성적인 질환이므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심리사회적 치료로 나뉩니다. 5.1. 약물 치료 PHARMACOTHERAPY. 약물 치료는 양극성 장애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입니다. 기분 안정제, 무드 스테이벌라이저즈, 리튬,
리시엄은 양극성 장애 치료의 표준 약물로 조증과 우울증, 사파의 재발을 모두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발프로에이트, VALPROAT, 카바마제핀, CARBAMAGPIN이, 라모트리진, LAMOTRIGIN이 등이 사용됩니다. 이 약물들은 뇌의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을 안정시켜 기분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비정형 항정심병약물, Atypical ANTIPSYCHOTICS, 급성 조증, 사파나 혼합성 사파에 효과적이며 기분 안정제와 병용하여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올란자핀, OLANGAPIN이, 퀘티아핀, QUETIAPIN이, 아리피프라졸, ARIPIPRAGOL이 등이 널리 사용됩니다. 항우울제, 엔타이디프레선츠, 우울증 사파 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단독 사용 시 조증 사파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기분 안정제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5.2. 심리사회적 치료 사이코소셜 세러피.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며 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사회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심리교육 PSYCHOEDUCATION, 환자와 가족에게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질병을 이해하고 재발의 조기 신호를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인지행동치료 카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세러피 CBT,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교정하고 스트레스 관리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켜 증상 재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 인터퍼서널 언드 소셜 리덤 세러피 IPSRT,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의 리듬, 수면, 식사, 활동 등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치료법입니다. 규칙적인 리듬은 기분 변동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중심 치료 패멀리다시 포커스트 세러피 FFT, 가족들이 질병을 이해하고 환자를 지지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6. 예후 및 장기적 관리. 양극성 장애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성 질환이지만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유지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재발의 조기 경고 신호 파악, 환자 스스로 조증이나 우울증 사파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 수면 패턴 변화, 과도한 생각, 예민함 등을 인식하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관리,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사,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은 재발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살 위험성, 양극성 장애 환자는 일반 인구에 비해 자살 위험이 현저히 높습니다. 특히 혼합성 사파나 우울증 사파 시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할 경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7. 양극성 장애와 사회적 맥락. 양극성 장애는 과거부터 예술가, 작가, 음악가 등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어 창조성의 질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증 사파 시기에 나타나는 과도한 에너지와 사고의 비약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질병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기능, 손상을 간과하게 만드는 위험한 인식일 수 있습니다. 학술 논문들은 양극성 장애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강조하며 질병을 미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하여 편견과 낙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를 주저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환자들이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결론.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라는 극단적인 기분 변동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유전적, 신경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병하며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치료 및 관리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약물 치료와 심리사회적 치료의 병행은 증상 조절, 재발 예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극복해야 할 질병이지 미화하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환자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